미국 명문대 강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 학생의 건방진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뭔데 이렇게 화제가 되냐며 비웃던 그 순간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교수가 놀라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IC 단속으로 드러난 미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조지아 조 300명 한국 기술자들이 억울하게 구금당한 일까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그 건방진 중국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금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하일입니다. 러시아 군인인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우리 대학 강의실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일도 알게 되었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군사학교에서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특별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의실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한국이 정말 유명해졌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케이팝도 그렇고 한국 음식도 미국 전체에 퍼졌어요.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한국 얘기를 자주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진짜 강한 나라는 중국인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반에 있는 한국 학생 유신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유명해지니까 의스대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신이에게 일부러 심한 말을 했어요. 야, 한국이 요즘 좀 유명해진다고 잘난 척 하지 마. 너희 나라는 원래 중국한테 지배받던 작은 나라잖아. 분수를 좀 알아. 그런데 유신이가 저를 무시하듯이 쳐다보았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지금 미국 등에 업고 건방지게 구는 거지. 하지만 우리 러시아랑 중국이 힘을 합치면 미국도 이길 수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뉴스에서 정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수님이 강의실 밖에서 우리 싸움을 다 들으셨나 봐요. 강단에 서자마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나.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까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중국 친구 리웨이가 제 말을 끊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리웨이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군. 그럼 학생,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왜 중국이 이길 것 같은지 설명해 볼 수 있나? 저는 그 순간 교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 건방진 한국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리웨이는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육군은 140만 명인데 한국은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학생들도 당연히 중국이 이길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러시아 얘기는 떼겠네. 왜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 거야. 러시아 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아. 저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국 학생,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만약 한중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즉시 예비군을 부른다. 그러면 한국 병력은 310만 명이 돼. 게다가 한국 군인들은 아무나가 아니야. 대부분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2년 동안 군대에서 전쟁 훈련을 받은 정예병들이라고. 그리고 교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나? 내 대답은 이거야. 바위는 영원히 바위일 뿐이지만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서 그 바위를 밟고 올라선다. 학생들이 감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중국 친구 리웨이도 마찬가지였죠. 리웨이는 지지 않고 중국의 뛰어난 무기 얘기를 꺼냈어요. 중국은 2007년부터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만들어냈어요. 무기의 양과 질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때 리웨이가 반박했어요.
한국 군인들이 언제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였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한참 리웨이를 바라보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군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내가 증언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워봤거든.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 숨을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군에게 베트남 전쟁은 정말 악몽이었어. 끔찍한 더위와 습기, 그리고 베트남군의 잔인한 전투 방식까지. 우리 미군은 베트남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지.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시는 것 같았죠. 그때 기적처럼 나타난 이들이 바로 한국군이었어. 사실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어. 한국군은 미군보다 무기도 별로고 물자도 적었으니까. 그리고 체격도 우리보다 작았고. 저는 속으로 역시 그렇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한국군이 증가를 보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한국군은 말 그대로 백발백중이었지.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우리에게는 든든하고 적에게는 무서운 군대였어.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군은 적응력이 정말 뛰어났어. 비가 와도 더워도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적응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작전을 완벽하게 해냈지. 미군들은 그런 한국군을 보며 괴물 아니냐고 할 정도였어. 그리고 교수님은 더욱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군과 함께 전장에 나가면 든든함이 느껴졌지. 왜냐하면 한국군이 있으면 그 전투에서는 꼭 이겼거든.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수없이 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했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군이 그렇게 강했다니.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중국이 무서워서 굴복하고 있을 뿐인 나라들이 중국이 위험해지면 과연 도와줄까? 너무나 명확한 질문에 리웨이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부끄러워서 고개만 떨굴 뿐이었죠. 하지만 리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머리를 굴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 아깝다고 주한미군을 빼고 한국에 핵무기 만드는 걸 허락하겠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은 미국한테 버림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리웨이는 자신이 한 방 먹인 것에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기다렸죠. 그런데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인들은 트럼프의 말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군. 트럼프가 말하는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야. 트럼프는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교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죠. 최근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1등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은 이를 막는 균형추 역할로 한국을 선택한 거야. 트럼프의 계산은 이래.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빼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외교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나라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된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에게 더 당당하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핵무기가 있으면 무서워할 게 없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기억해요.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 땅에 대한 쓸데없는 도발을 막을 거고 핵무장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 한국을 건드리려는 나라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모두 저와 같을 거예요 라고 하자 교수님은 고개를 흔드시면서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었어.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흙과 돌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이 정말 가난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됐어. 강대국이 된 거지.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폐허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0년도 안 걸렸어. 교수님은 리웨이를 똑바로 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게 단순한 우연인 것 같나? 리웨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라고 답하자 교수님은 가볍게 웃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국은 중동 나라들처럼 석유로 돈을 번 게 아니야. 한국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순수하게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든 최첨단 기술로 성장한 나라야. 넓은 땅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아. 자원도 자본도 없이 순수한 한국인의 힘과 능력만으로 세계 최강 자리에 당당히 선 거지. 중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모르는 건가? 교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웨이는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나 봐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벽을 마주본 것 같은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리웨이는 언제까지나 한국이 중국 발밑에서 기어다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나 봐요. 학생 여러분, 한국은 이미 핵무기 연구개발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었을 뿐이죠.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한국을 미워하던 학생들도 속으로는 교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그런 한국이 미워서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토록 무시했던 한준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존경할 만한 나라였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진짜 큰 나라 국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놀라운 뉴스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IC 단속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 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기네 정부를 향해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투자를 원하면서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뉴욕타임스라는 유명한 신문에서는 미국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쪽 손으로는 투자를 끌어들이고 다른 손으로는 투자자를 잡아넣는 나라라고 비꼬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려고 한 단속이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를 끌어오려는 부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단속하는 부서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꼴이었죠. 스스로 발등을 찍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을 보는 시선이 조롱으로 바뀌었고요. 세계가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정치의 모순이 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난 거였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미국이 스스로를 바보 국가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언론들이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었죠. 시민들도 분노했고 거리에는 시위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급습 장면들이 한국 사람들을 떠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동맹관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린 것을 본 것이죠. 가족들, 기업들, 정치인들 모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번 귀국이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불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투자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배신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이 상처가 오래도록 남을 게 분명하다며
한국과 한마음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어제 교수님께서 한국의 훌륭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도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일부는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해요. 두 흐름이 충돌해서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투자를 약속해놓고 기술자들을 내쫓는 완전한 자기 모순이었죠. 정책의 혼란이 동맹을 위협하고 있었고 미국 정치의 무능함이 국제적인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세계가 이를 혼란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국내 정치가 국제 동맹을 흔드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였어요. 미국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도 안전하지 않고 미국도 안전하지 않고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이 사건의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어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단속 때문에 50억 달러 규모의 현대 LG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춰서 버렸죠. 미국의 미래 제조업 전략이 중단된 셈이었어요.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미국은 그 소중한 노하우를 잃게 됐고 배터리 공급망 구축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중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어제 교수님이 한국의 뛰어난 외교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떤가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도와줄까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리웨이도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러시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완벽한 나라일까? 아버지 말씀처럼 세상을 좀 더 넓게, 올바르게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 대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폐허에서 50년도 안 되어 세계 최강국이 된 거라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사실 러시아도 그런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순간의 정치적 결정이 동맹과 경제협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불안정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죠. 기업들도 명확한 제도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었고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 무너지는데 하루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고 미국이 경제와 외교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동맹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세계가 미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유신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지도 이해가 됐고요. 근데 미하일, 러시아도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 문학, 음악, 과학, 정말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 유신이가 되려 러시아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경쟁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싶었죠.
맞아. 우리나라도 자랑할 게 많지. 하지만 이번에 깨달은 게 다른 나라를 무시하면서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 그래, 맞아. 각 나라마다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서로 배우고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왜 그동안 이런 간단한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리웨이가 다가왔어요. 며칠 전부터 좀 침울해 보이더니 오늘은 아예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미하일, 유신, 나도 사과하고 싶어. 리웨이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희도 놀랐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중국만 최고라고 생각했어. 다른 나라는 무시하고 특히 한국은 정말 심하게 무시했지. 리웨이도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웠어. 그리고 이번 IC 사건을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 미국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나라든 완벽하지 않구나 싶었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나는 중국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는 무시했잖아. 리웨이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인정해.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았어. 유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리웨이, 중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야. 긴 역사, 큰 땅, 많은 인구.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아. 정말? 물론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역사나 문화를 정말 존경해. 공자, 맹자 같은 분들의 가르침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고. 유신이의 말에 리웨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럼 우리 세 나라가 서로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해 봤어요. 좋은 생각이야. 유신이와 리웨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했어요.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까지요. 저와 리웨이가 서로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에요. 미국은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치른 거죠.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면서 얻은 건 정치적 점수 몇 점뿐이었지만 잃은 건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신뢰였어요. 정말 명확한 설명이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봐도 미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였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대응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즉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적응력이에요. 유신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다운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 학생들에게 특히 주목해달라고 하고 싶은 건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회복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 말이죠. 저와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3명의 변화를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더니 이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해요. 특히 이번 IC 사건을 통해 실제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생하게 배웠을 거예요.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이죠. 정말 그랬어요.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